문장을 통해 현안을 둘러보고 더 나은 문장을 기대해보는 시간. 공감 칼럼 문장들의 두 필진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효인 시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문장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들은 목소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목소리입니다. 승복 얘기가 지금 주말 사이에 뭐 지난 주부터 해서 이제 주말 오늘까지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승복 얘기가 이렇게 확 점화된 거, 김성환 평론가님. 글쎄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승복 얘기 나왔었는데요.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승복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런가요? 승복하지 않을 사람은 누구죠? 저는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당연히. 저한테 대답을 강요하지 마시고요. 예.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안 내고 있다? 그럼 본인이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윤 대통령이 그 결정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겠습니다라고 밝혀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윤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사과한다거나 이런 메시지조차 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난 7일 석방되면서 그때 짧은 메시지 나왔잖아요. 예. 그 메시지 나왔을 때도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 자신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만 챙겼잖아요. 통합 메시지는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 메시지 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당에서 그래도 이렇게 승복하겠다라고 본인들도 승복하겠다고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승복하지 않을까요? 시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관저에서 농성전을 벌이는 건가요?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좀 걱정인데 사실 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파면 결정이 난다면 선거일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권한대행이. 그거를 안 하면 어떡하지라는 괴상한 걱정이 저는 빠졌어요. 그게 잠깐 예전에 뉴스타파가 기사를 썼고 잠깐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선도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일을 선고가 아니라 뭐죠?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할 경우에는 대선이 안 열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좀 기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기우일 텐데요. 예. 전 사실 그 헌재 결과가 나왔을 때 구인 재판관에 대해서 근데 마은혁 재판관을 당연히 임명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임명하지 않을까도 그땐 기우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걱정까지 하게 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지금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할 거면은요, 자기 자당 소속 의원들이 가가지고 뭐 지난 주말 집회에도 장동혁 의원이 그랬잖아요. 헌재 막 없애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을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당을 상대로 해서 그동안에 윤 대통령 지키겠다고 극우 집회에 참석하고 해왔던 사람들이 자당 의원들인데 근데 원내대표가 야당 승복 선언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적반하장격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김성환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발언들은 지난 주말에 이제 집회에서 했던 건데 장동혁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집회에서 헌재는 내란몰이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발에 밟혀 죽는 개구락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윤상현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지금 다 뭐 황소개구리에 밟혀 죽고 이게 조금 과격한 거 아니냐. 그리고 헌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걸로 뭐 들리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조금 너무 좀 세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예를 들면 예전에 집회 때 뭐 시민사회단체든 아니면 지금 이제 극우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이든 그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자기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좀 과격한 표현들도 사용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사람들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입법부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헌법재판소를 가루가 되게 하고 황소에 밟혀 죽는 개구리 신세라고 개구리처럼 만들어버리겠다고 얘기하면 그럼 국회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국회도 헌법기관이잖아요. 똑같이. 그럼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가 뭡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극우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극우 집회에 참석하는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든 아니면 뭐 극우 성향 가지고 뭐 누구나 정치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확신을 얻게 되잖아요. 예. 가서 법원도 부셔도 되고 헌법재판소도 부셔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이런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그 오늘 오후 한 4시 반쯤에 시사저널이 단독 보도를 냈는데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윤석열 탄핵 심판 승복 메시지 안내 뜻 탄핵 반대 집회 연단도 안 선다. 그러니까 관저에 계속 머문다라는 건데 지금 승복 메시지를 낼 계획이 없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 관계자를 지금 취재를 했습니다. 시인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제가 승복을 못 하겠어요. 네. 이런 태도에 승복하기가 몹시 이런 어렵고. 태도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태도에 태도에 그리고 두 번째 승복 못 하겠는 게 너무 길어요. 저 지금 너무 이게 성격 급한 사람은 탄핵 심판 과정이 승복까지. 아까 그 개구리 입장이 성격 급한 사람 지금 개구리 되겠어요. 발표 죽는 기분이에요. 지금 하루하루가 정말 그 주변 사람들 말 들어오면 아침에 일어나서 속보 혹시라도 떴나 오늘 무슨 일 없나 1시간마다 기사 확인하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고 사회적 비용입니까? 우리가 어떤 국제 행사나 뭐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할 때 경제적 효과 얘기를 해요. 사실 증명할 수 없는 그래서 뭐 천문학적인 액수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파면 선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헌재의 선고가 하루하루 늘어날수록 하루에 발생하는 경제 손실이 얼마인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기재부에서 발표 안 하나요?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승복을 하니 안 하니. 그렇군요. 승복의 사전적 의미 혹시 찾아보셨어요? 두 가지 의미를 보통 이제 그 가장 대표적으로 올려놓는데요. 납득하여 따름. 그게 첫 번째 의미고요. 납득하여 따름. 우리 보통 알고 있는 승복의 의미잖아요. 두 번째가 죄를 스스로 고백함. 이거예요. 죄를 스스로 고백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의미가 그겁니다. 이쪽에서는 고해성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거는. 고해성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권여당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데요. 윤 대통령은 그동안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난 7일 석방되고 난 다음에 나올 때도 구치소 앞에서 연설을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연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경호처 직원들이 긋고 말렸대요. 여기는 마이크 시설도 없고요. 혹시 또 자칫하면은 거기 앞에 많은 지지자들 가 있었잖아요. 사고 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특유의 세레모니하고 길 막 걸어 다녔잖아요. 개선 장군처럼. 뭐 작은 어퍼컷 세레모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메시지 낸 것도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냈는데요. 물론 대통령으로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계엄을 선포한 다음에 우리 사회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혼란이나 고통을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 또 지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땠을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그때 이제 8년 전인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유일하게 좀 명징하게 기억나는 거 하나는 탄핵이 이제 파면이 됐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 집을 준비를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기각될 거라고 다들 믿어가지고 갈 사저도 준비를 안 해놨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기억이 나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박사모라고 있었잖아요. 이 아스팔트 우파가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박사모를 향해서 탄핵 선고 일주일 전에 메시지를 보내요.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박사모 지지자들이 얼마나 더 흥분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탄핵 선고일 날 그때 차벽 넘어가고 하다가 스피커 맞아가지고 한 분 돌아가시고 경찰 차량을 아마 탈취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경찰차를 받았어요. 차벽을 경찰차로 받고 받으면서 그 위에 경찰차 위에 올라가려고 시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피커가 떨어져서 한 분이 돌아가시고 세 분은 자기들 사이에서 밀려서 깔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 안 내면 지지자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오히려 더 흥분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박사모 그래서 회장이라는 사람이 사법 처리까지 당시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와대에서 나오느냐 마느냐 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예. 이틀 뒤에 청와대를 나오면서 입장을 냈어요. 그 입장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아주 이것도 짧습니다. 어떻게 남겼냐면요.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역시 성원해 주신 국민이라고 하죠. 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이 다음에 마지막 이 문장이 제일 큰 논란이 됐는데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승복 안 했어요. 그렇군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 똑같은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예. 이보다 더한 행동을 보일까 봐 좀 걱정됩니다. 그렇군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했는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게 승복이 정치권에서 특히 탄핵 심판에서의 승복이 참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인님께 좀 여쭤볼게요. 좀 소개시켜 줄 만한 작품이 좀 있을까요? 저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작품은 그 중국 문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루신의 아큐정전이 생각나요. 아큐정전이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윤석열 대통령과 구구 세력의 모습을 보면 권력을 가진 힘이 센 아큐를 보는 것 같아요. 아큐는 어떤 상황에서든 정신적으로 승리하거든요. 내가 예. 맞아.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서도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강한 사람이 자기를 핍박하면은 잠시 내가 맞아주지 뭐 내가 더 잘났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 나와도 뭐 법정에서 연전연패를 하다가 한 번 석방이 되면서 한 번 이겼죠. 이 모든 것에 자기 자신의 승리감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결국은 기각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정신 승리이고 만약에 승복하지 않는다. 파면 결정이 승복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 또한 정신 승리겠죠. 근데 아큐 정전에서 아큐의 정신 승리와 다른 거는 아큐의 정신 승리는 사실상 그 동네 사람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미치지 않습니다. 혼자 정신 승리. 예.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신 승리는 온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어요. 이런 정신 승리를 멈춰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나이덕 시인에 쓴 산문집 내용 한 구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제목이 뒷모습을 가졌다는 것 이거예요. 예. 이런 문장이 있어요. 세상에 넘치는 거짓과 위선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나마 정직하고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한 등을 가졌기 때문이다. 뒷모습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런 거거든요. 예. 윤 대통령은 뒷모습을 안 보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최근에는 무슨 뭐 탄핵 기각을 예상하고 지금 축하 케이크를 준비했다. 뭐 이런 썰들이 지금 뭐 얘기가 돌아서. 예. 아니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때 방송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그 선거 장면을 지켜보기도 했었고요. 당시 보수 쪽 패널들하고 박 대통령하고 당시 청와대에서 어떻게 선거 결과를 예측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예. 박 대통령은 당시에 전원일치 기각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요. 마지막까지. 전원일치. 예. 정반대 결과가 나왔죠. 예. 지금 윤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도 저도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그동안에 그렇게 반발하다가 지금 야당을 향해서 승복해라 뭐 이런 메시지 지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뭐랄까 뒷모습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앞서 나이덕 시인 얘기도 했지만 거짓과 위선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정직하고 겸손할 수 있는 건 뒷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떠날지 안 떠날지는 현재로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국민들한테 뒷모습 다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뒷모습에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책임지지 않잖아요. 네, 뒷모습을 아예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갑옷으로 다 무장한 앞모습만 보여주면서 나는 강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뭐 지금 나이덕 시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 특히 대통령이라는 직위에서 볼 때도 예.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 뒷모습 하니까 네. 그 굉장히 유명한 시가 네. 하나 있지 않나요? 이게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가 안 떠오를 수가 없어요. 예. 뭐 시가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행태에 비해서 시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아, 그래요? 이게 맞나 싶은 예. 그런 생각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예. 낙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역시 시나 아름다운 시인데요. 아, 시가 정말 좋네요. 예. 아, 네. 진짜 이게 이 상황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뭐 이걸 5글자로 하면 화무시비롱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꽃은 열흘을 가지 않는다. 뭐 어쨌든 모든 거는 다 때가 있고 시간은 또 지나가고 그러면 또 물러날 때는 물러나야 되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제는 5년제고 예. 5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정책도 개발하고 통치 행위를 하다가 물러나면 그게 아름다운 뒷모습입니다. 그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았든. 근데 불편하다고 해서 계엄을 하고 상대방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려고 해서는 이건 절대 아름다울 수가 없죠. 너무 예. 추한 뒷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8년 전 얘기를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과 8년 전에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계기였거든요. 그럼 자유한국당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바른정당으로 당이 쪼개졌잖아요. 예. 쪼개졌다는 게 큰 차이고요. 또 하나는 외부 인사인 임명진 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 탄핵의 책임은 친박계에 있다. 그러면서 친박계 척결을 주장해요. 예. 친박계 청산을 주장하거든요. 그럼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탄핵에 불복하거나 반발하거나 이러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어를 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명진 목사는 탄핵 선고 나오자마자 곧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당 비대위원장으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집권 여당이자 국정의 동반자였다. 집권 여당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런 입장을 곧바로 밝혔고요. 예. 그리고 정우택 당시 원내대표도 겸허하게 수용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당시 집권 여당 지도부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야당하고 야사당과 함께 한 달 전쯤에 우리 승복합시다라고 해서 합의를 하고요. 예. 당시에 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탄핵 선고 하루 전에 우리 결과에 승복합시다라고 합의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거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저는 차이가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또 거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고 당신들이 탄핵 공작을 하고 해서 만든 결과이니 당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승복선언을 하시오라고 오히려 거꾸로 압박하고 있다는 거죠. 예. 조갑재 월간조선 전 편집장이 뭐 글을 썼는데 최근에 거기에는 이제 가장 승복해야 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지금 뭐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참 걱정인데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이 탄핵 심판이 나면은 어쨌든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권이 좀 어떻게 이 갈등을 좀 치유해야 되는지 각자 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시인님부터 먼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걱정 진짜. 제가 월요일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일요일 항상 서재 앞에 서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작품을 소개해드려야 되지 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분열과 혐오가 싹 트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시와 소설을 이 현상을 빗대는데 몇 주 연속을 써야 하는가. 그래서 사실 고르기를 거의 포기했어요. 그래서 승자는 없다는 거예요. 예.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사실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요? 뭐 한 달, 두 달 내에 해결될 일은 아니고 예. 수십 년간 우리 사회가 자가 면역을 가지고 자가 치유되길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치유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그냥 만약에 누구 특정 세력이나 특정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또 그 반대에 서 있는 뭐 몰아내든 아니면 탄핵시키기 위한 뭐 이런 것의 대립관계라고 하면 시간 지나면 어느 정도 사그라들거나 또 그렇게 반대하는 쪽 사람들은 유지는 되겠지만 우리 사회에 큰 목소리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 국면에서 보인 모습은 우리가 극우화가 굉장히 무섭게 진행이 됐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파쇼라고 하는 얘기, 파시즘이라는 얘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치유하는 형태로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법률가든 정치인이든 뭐 정치학자든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건 일단 단죄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유라고 하는 건 결국 국민의힘이 거기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집권당으로서 보여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 이후에 집권하는 세력은 다수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같이 통합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국정 운영이 될 수밖에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하는 이게 당위이자 걱정이자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좀 저는 교차합니다. 이게 한두 번 해서 하루 이틀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왜 언제 도대체 탄핵 심판 선고가 나냐라고 지금 답답하기도 하고 조바심도 나는데 막상 또 탄핵 심판이 난 다음에 그 혼란과 이 분노 뭐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도 걱정도 돼서 참 이래저래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승복은 해야 되지 않나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